새해 첫날이 되면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달력의 숫자가 바뀌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새로 고쳐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우리의 삶은 다시 익숙한 속도로 돌아가곤 합니다. 알람은 여전히 피곤하고 해야 할 일은 그대로 쌓여 있고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해를 맞고도 조용히 실망합니다. 나는 분명 새로 시작한다고 마음먹었는데 왜 나는 여전히 나인 걸까 하고 묻기도 합니다. 사실 새해 계획을 세우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겠다고 쓰고 책을 읽겠다고 적고 더 친절해지겠다고 다짐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짐이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바쁜 하루가 몰려오고 기분이 흔들리고 작은 핑계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어느새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희망이면서도 동시에 스스로에게 내리는 시험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 새해가 우리를 바꾸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새해를 살아내는 방식이 우리를 바꾸는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달력이 바뀐다고 사람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하루를 어떤 태도로 통과하느냐에 따라 같은 해도 전혀 다른 결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를 맞는 철학자들의 시선으로 우리가 매년 반복하는 다짐과 실망 사이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계획부터 세우려 합니다. 무엇을 바꿀지, 무엇을 더 잘할지, 무엇을 포기할지를 적어 내려가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방식은 조금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목표를 적기보다 질문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끌려 이 자리에 와 있는가? 그리고 이 방향은 정말 내가 선택한 길인가? 같은 질문입니다.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답보다 질문입니다. 정답을 빨리 찾는 것보다 어떤 질문을 붙들고 살아가느냐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새해를 맞아 던지는 질문 하나는 한 해 동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에게 새해는 결심의 시간이 아니라 점검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무엇을 더 얻을지보다 지금 무엇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보통 새해를 계단처럼 생각합니다. 한 해가 지나면 한 칸 더 올라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의 시선에서 시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쌓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고 그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떤 태도로 서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하루라도 무심히 흘려보낼 수도 있고 의미를 붙잡고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멀리 있는 학문이 아닙니다. 철학은 지금 이 하루를 조금 더 또렷하게 살아내기 위한 생각의 방식입니다. 새해가 특별한 이유는 새로워서가 아니라 질문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가지만 질문을 멈춘 순간부터 삶은 자동으로 흘러갑니다. 새해는 그 자동 재생 버튼을 잠시 멈추고 나에게 말을 거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철학자들이 새해를 맞으며 붙잡았을 법한 질문들을 통해 우리 각자의 한 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조용히 비춰보려 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이 해를 완전히 바꾸지 않더라도 적어도 무심히 지나가지는 않게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해야 할지부터 떠올립니다. 운동 계획을 세우고 독서 목록을 만들고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마다 비슷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에도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해가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다시 기대하고 또다시 실망해야 할 것 같다는 예감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태도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이루겠다고 선언하기보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지만 동시에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는 보통 미래를 향해 시선을 던지지만 소크라테스는 늘 현재의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계획이 있어야 삶이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방향을 잃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시선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보다 태도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 지금의 삶이 과연 스스로에게 정직한지 묻는 대 시간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은 새해에 특히 잘 어울립니다. 나는 남들이 말하는 성공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가치를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바쁘게 살고 있지만 정말로 살아있다고 느끼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당장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품고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새해의 핵심은 계획표가 아니라 성찰일지도 모릅니다. 달력이 바뀌는 순간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을 다시 시작하는 순간 삶의 방향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강조했던 것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무언가를 더 잘 해내는 사람이 되기 전에 지금의 나를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에 꼭 거창한 다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이 한 가지 질문만은 건네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하루의 선택을 조금 더 신중하게 만들고 한 해의 방향을 조용히 바로잡아 줍니다. 그렇게 시작한 성찰은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결을 분명히 바꿔놓습니다. 새해는 그렇게 질문 하나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큰 결심부터 세웁니다. 이번에는 꼭 달라지겠다고 마음먹고 작년과는 다른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그 결심은 생각보다 쉽게 흐려집니다.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마음이 부족해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을 탓하지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선은 조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을 단번에 바꾸는 결단보다 매일 반복되는 선택이 만든 결과로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는 한두 번의 중요한 선택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쌓여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목표가 자주 실패하는 이유를 의지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너무 크고 변화의 크기를 한 번에 감당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새해를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상상합니다. 매일 운동하고 책을 읽고 감정을 잘 다스리며 사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런 이상적인 모습은 지금의 나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멀수록 실천은 어려워지고 하루만 흐트러져도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면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결심을 했는지가 아니라 오늘 무엇을 선택했는가라고 말입니다. 그의 철학에서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반복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가 내일의 나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내가 다시 다음 날의 선택을 이끕니다. 그래서 그는 덕이라는 것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길러진다고 보았습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도,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 새해는 부담스러운 출발선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하루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하루를 대하는 태도를 조금만 바꾸는 계기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완벽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제와 똑같이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선택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좋은 삶은 언제나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아 꼭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이 질문은 삶의 속도를 늦추고 선택의 방향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반복된 하루들이 쌓일 때 우리는 어느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새해는 그렇게 크지 않은 선택들로 조용히 바뀌어가는 시간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더 바빠집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까지 미리 걱정하게 되고 잘 될 일보다 잘못될 가능성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올해는 잘 해낼 수 있을지, 또다시 실패하지는 않을지, 사람들과의 관계는 괜찮을지 같은 생각들이 새해라는 이름 아래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래서 새해는 희망의 시작이면서도 동시에 불안이 커지는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불안의 근원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공통된 이유 하나가 보입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까지 내 책임으로 끌어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 타인의 반응, 미래의 변수, 우연과 운까지 모두 통제하려 들면서 마음은 쉽게 지쳐버립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세상은 늘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 모든 어긋남을 실패라고 부르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이 지점에서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생각은 새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더 많이 가지는 힘이 아니라 구분하는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가르는 능력입니다. 이 구분이 흐려질수록 삶은 무거워지고 분명해질수록 삶은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태도로 말할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내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계획이 완벽하게 실행될지는 내 손을 벗어납니다. 에픽테토스는 바로 이 경계를 넘나들며 괴로워하는 것이 인간의 불행이라고 보았습니다. 새해에 세운 많은 다짐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목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목표가 반드시 이런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집착이 문제입니다. 열심히 했음에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자신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의 관점에서는 이미 중요한 일은 끝난 셈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을 성실히 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새해는 훨씬 단순해집니다. 모든 것을 잘 해내야 할 이유도, 모든 상황을 책임져야 할 의무도 사라집니다. 대신 오늘 내가 지킬 수 있는 태도 하나에 집중하면 됩니다. 결과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부터 새해는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숨을 조금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며 꼭 필요한 다짐은 더 많은 계획이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이 결심 하나만으로도 한 해는 훨씬 가벼워지고 우리는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한 자유는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바로 이런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더 성실해지고 더 착해지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짐 속에는 종종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기대가 섞여 있기도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렇게 새해는 나를 이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고쳐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철학자 니체의 질문은 조금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의 이 삶을, 이 선택을, 이 성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살아도 괜찮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위로를 주기보다는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진실을 건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회를 지우는 삶이 아니라 후회까지 포함해도 다시 살 수 있는 삶이 진짜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수도 부족함도 비겁했던 순간도 모두 끌어안은 채 그래도 이 삶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더 착하게 만들기보다 더 정직하게 만듭니다. 새해를 맞아 세운 많은 계획들 속에는 사실 타인의 시선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이렇게 해야 실패하지 않은 인생처럼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런 삶을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꾸며진 삶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견딜 수 없는 무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체에게 새해는 새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나는 지금 얼마나 나답지 않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과 그냥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을 구분하는 시간입니다. 그 구분이 시작되는 순간 삶은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솔직해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멋대로 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속이지 않겠다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는 용기, 원하지 않는 삶을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때로 외롭고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 불편함을 견디는 힘이야말로 인간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새해가 꼭 더 착해지는 해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조금 더 솔직해지는 해일 수는 있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기준을 내려놓고 진짜 나의 리듬을 회복하는 해입니다. 지금의 삶을 다시 살아도 괜찮겠는가라는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한 해 동안 곁에 두는 일입니다. 그 질문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삶을 거짓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정직한 나침반이 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된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이제 1년이 새로 시작되었으니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조금 미루어도 괜찮을 것 같고 어떤 선택은 나중에 해도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감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며칠만 지나도 우리는 다시 시간이 빠르다고 말하고 벌써 한 해가 시작됐다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의 시선에서 보면 새해는 시간이 늘어난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더 분명해진 순간에 가깝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동시에 또 하나의 시간이 지나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시작에만 주목하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지나간 시간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희망의 기점이면서도 유한함을 더 또렷하게 느끼게 하는 순간입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시간 속에 던져진 존재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소유하지 않고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충분히 시간이 생기면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실제로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언젠가는 늘 오지 않고 지금은 늘 다른 이유로 미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미뤄진 하루들이 쌓이면 삶은 어느새 내가 선택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 하나는 아직 시간이 많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우리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현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 지금 이 하루를 어떻게 통과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의 하루는 내 인생 전체를 대신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내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를 어떤 태도로 사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유한하다는 사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실은 오늘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오늘이 무한히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이 하루를 허투루 넘기지 않게 됩니다. 지금 하는 말, 지금 내리는 선택, 지금 머무는 감정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자각은 삶을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새해에 꼭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계획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잘 살아야겠다는 막연한 약속보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겠다는 구체적인 태도입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존재의 진정성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한 해의 결은 달라집니다. 오늘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의 하루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또렷해집니다. 새해는 그렇게 미래를 약속하는 시간이 아니라 현재를 부르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늘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더 잘 살아야 한다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채웁니다. 하지만 한 해를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삶을 버겁게 만드는 것은 계획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 많은 요구를 스스로에게 던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해의 첫날에 꼭 필요한 것은 거창한 다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선언보다 단 하나의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는 무엇에 지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당장 삶을 바꿔주지는 않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줍니다. 우리는 종종 새해를 새 사람이 되는 시간으로 착각합니다. 어제의 나는 버리고 오늘부터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처럼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한 변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의 나를 부정한 채 시작한 다짐은 결국 다시 지금의 나에게 발목을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언제나 출발점을 현재의 나로 되돌려 놓습니다. 나를 조금 더 이해한다는 것은 나를 합리화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족함을 모른 척하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흔들리는 사람인지, 무엇 앞에서 쉽게 지치는 사람인지, 어떤 기대를 감당하지 못하는지를 솔직하게 아는 일입니다. 이 이해가 생길 때 비로소 나에게 맞는 삶의 속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해는 속도를 올리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더 멀리 가는 해가 아니라 덜 헤매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질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방향이 나를 소진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느리더라도 나를 살게 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한 해는 이전과는 다른 결을 갖게 됩니다. 비교에 덜 흔들리고 타인의 속도에 덜 조급해집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삶은 바깥으로 확장되기보다 안쪽으로 단단해집니다. 새해는 새 사람이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조금 더 이해하는 방향으로 걷는 시간입니다. 그 이해 위에서 내리는 선택은 이전보다 덜 과격하고 덜 후회스럽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한 해는 조용하지만 오래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꼭 무언가를 결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 질문 하나만 마음에 남겨도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나를 얼마나 이해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모습을 바꾸며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나에게 맞는 삶 쪽으로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